자, 그러면 그 10장인데요. 이게 10장, 11장, 12장 이거를 다 하려면 시간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거 잘 알죠? 또 우리 머리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적당하게 이제 골라서 있는 걸로 할게요. 자, 이제 10장은 슈레드 디퓨저고 확산판에 관련된 거예요. 확산판. 확산판이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슈레더라는 사람이 정의한 데는 아주 테크니컬한 엔지니어링된 확산판이 있고, 이제 지오메트릭한 확산판이 있어. 지오메트릭 확산판이라는 말은 뭐 삼각형 무늬, 원통 무늬, 그다음에 반구 무늬,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기계가 자동적으로 이제 있잖아요. 내가 특수 어떤 목적의 타겟을 함수를 갖다가 던져주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가 자동으로 형상을 만들어줘. 그래서 콘솔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형상이 나오는 게 이제 뭐 10장 뭐 이런 데 들어가면 돼요. 12장인가? 이제 지오메트릭 디퓨저가 11장이군요. 기하학적인 반사판 디퓨저 있잖아요. 이게 11장인데 여기서 나온 게 보이죠? 이 모양들 있잖아요. 이게 컴퓨터가 이렇게 생성해주는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뭐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있는 행거 같은 경우는 뭐 삼각형이나 아니면 원기둥이나 안구나 뭐 요 정도까지는 옛날에는 사람이 하고 그걸 어떻게 배치하는 데까지는 기계가 계산해주고 한 요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형상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이렇게 어떤 설계하는 걸로 이제 요즘에는 가고 있어요. 좋죠? 뭐 코딩만 이렇게 탁탁탁탁 하고요. 나는 이번에 콘솔을 만드는데 앞에 하고 뒤에까지 골고루 음압을 해야 되고 초기 반사가 20ms 이내 들어올 수 있도록 골고루 이렇게 이거 반사판을 만들어 봐 그러면 제가 잘 만들어 가지고 주인님 이거 어떠십니까? 야 모양이 좀 구려 새로 한 번 더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챕터 3에서 이렇게 봤던 거 이런 벽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벽들이 다 어떤 기계가 만든 것들이라고 들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뒤에 보면 그때 우리가 좀 몇 개 봤었는데 한번 볼까요? 뭐 이런 거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때 특히 천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컴퓨터가 이거 잘못 설계해버리면 나쪽으로 막 튕겨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이상하게 돼요. 오히려 뒤쪽으로도 나가야 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맞고 일로 와버리는 거야. 그러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더 늦게 와가지고 오면 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쁘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뒤로도 잘 가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퍼지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것도 다 그 컴퓨터에서 나왔다 그랬거든요. 어렴풋이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죠? 이런 거 했을 것 같죠? 자, 한번 10장 읽어봅시다. 10장 슈레더 디퓨저. 디퓨저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슈레더의 위상급자 디퓨저 발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슈레더라는 사람이 1980년대 때 이렇게 위성격자 디퓨저라는 걸 발명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 이전에는 뭐 이렇게 지오메트릭한 게 있잖아요. 원통형이나 뭐 삼각형이나 삼각기둥이나 막 요런 것들 위주였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그걸 이렇게 여러 개 잘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가 이게 수학적으로 또 수식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확산이 잘 되는 이런 걸 만들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수익적으로 해가지고. 매우 간단한 구조를 제외하고 이전 디퓨저들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사운드를 분산시키지 않았습니다. 슈레더 디퓨저는 최적 확산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으며 간단한 설계 방정식만 필요했습니다. 안토니오와 코네어트는 슈레더 수 이론 표면을 뒷받침하는 원거리 운장 회전 이론을 검토하는 가장 읽기 쉬운 미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실험적으로 성능을 측정하였고 녹음 청취 환경 적용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그들은 슈레더 디퓨저를 상용화하여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퓨저가 발명된 이후 40년 동안 이 장에 활용된 많은 새로운 개발이 있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디퓨저 품질, 작동 방식, 기본 설계 원칙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보다 자세한 정량적 및 이론적 분석이 제공됩니다. 원래 디자인 컨셉의 독창성과 설계 절차를 수정하여 극복할 수 있는 원래 설계의 약점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최적화를 사용하여 더 나은 위상국자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0-1 기본 원리와 구성.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이게 ABCD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한번 봤을 텐데 여기 이제 여기 밑에 이제 오리지널 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슈레더 디퓨저가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이 특정 대역에서만 이렇게 되죠. 보통 보면 뭐 이게 뎁스가 이제 한 30에서 50cm 이상 깊어야 된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고, 보통 한 50cm 깊이 된다고 하면 한 300Hz에서부터 보통 한 5km 이내, 뭐 요 정도 내에서만 돼요. 대부분 다 4km, 5km 요 내에서만 되기 때문에 고주파서도 확산이 안 되고요, 저주파서도 확산이 전혀 안 돼요. 그런 용도로 하는 게 아니고 중주파수만 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다 안에 집어넣은 걸 프랙탈이라고 그래요. 요 모양을 그대로, 이게 이제 0, 1, 4, 2, 2, 뭐 4, 1,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거든. 근데 이걸, 요 모양을 요 안에 하나 더 집어넣은 거, 이 새끼 버전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고주파까지 쫙 이렇게 확산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얘 같은 경우에는 얘하고 얘가 서로 대칭적인 게 많아. 이 두 개가 둘둘 대칭적, 이 두 개가 대칭적이 되는 게 있거든.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우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실제로는 우물이 4종류밖에 없어. 0, 1, 2, 4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더 난수로 가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는 반복되는 게 없는 식으로 해가지고 나온 게 모드파이 된 게 이게 비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저에게 좀 더 잘 나오죠. 그렇죠? 하지만 얘도 고역에서는 한계가 딱 있었다고. 왜 이렇게 두껍지, 이거? 씀짓한데? 야,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런 모디파이드 된 이런 형식에다가 이 안에다 프랙탈을 또 넣어놨잖아요. 이 프랙탈을,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존하는 것 중에서는 최고 이렇게 넓은 대역을 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확산판이다. 근데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봤을 때 집에 내가 확산판을 만약에 쓰고 있다, 내 스튜디오에 쓰고 있다 보면 이 깊이 뎁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자료가 톡톡톡톡 재보면 내가 수준이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 알겠지. 읽어봅시오. 그림 10.1은 분일 평면의 진화를 보여줍니다. 가장 간단한 2차 전류 확산기 QRD 설계는 1983년에 상업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그림 10.1의 맨 아래에 나와 있으며 너비가 같고 깊이가 다른 1년의 우물로 구성됩니다. 우물은 얇은 칸막이로 분리됩니다. 우물 깊이는 소수 7을 기반으로 하는 2차 전류 시퀀스에 의해 결정됩니다. 모든 사진에서 깊이가 0인 우물은 반으로 나뉘어 왼쪽과 오른쪽에 배치됩니다. 확산계수 응답은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C는 1995년에 소개된 디프랙탈이라고 하는 확산 프랙탈 사진이 있습니다. QRD 평평한 우물은 원래 모양 복제품으로 대체됩니다. 이것은 확산 응답을 더 높은 주파수로 확장합니다. 이게 이제 안이 평평하잖아, 그쵸? 안이 평평하면 고주파수가 들어오면 그냥 반사판이야, 얘는. 확산이 안 된다고. 그냥 거울인 거, 거울 반사밖에, 정반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안에다가 더 집어넣는 거. B는 2004년에 소개된 모드퓨저라고 하는 건조되고 최적화 디퓨저 사진입니다. 여기엔 8개의 점수와 관련되지 않은 우물 깊이가 있으며, 모든 우물이 동 위상으로 반사되는 평평한 주파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술이 동위상으로 반사되는 거 하면 같은 셋이 없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죠? 다 다른 셋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확산을 시키는 개념으로. 근데 QRD라는 것들은 제곱을 해서 쿼드로처로 해가지고 레지듀얼을 찾기 때문에 쿼드로처를 제곱을 해서 뭐 소수로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를 보면 같은 게 계속 나와. 두 개씩 꼭 나온다는 거지. 확산 응답은 QRD와 비교됩니다. A는 모드퓨저의 평평한 우물이 원래 모양으로 대체된 분조된 최적화된 프랙탈 사진이 있습니다. 이 디퓨저는 2009년에 출시되었으며 모드 프랙탈이라고 합니다. 모드 프랙탈은 현재까지 가장 높은 성능의 반사 위상 격자를 나타냅니다. 자, 이게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빨간 것만 이제 내가 빨간 것만 다 해놨어. 이제 알겠죠?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이 확산판이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냥 약간 이런 개념의 QRD 확산판의 개념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다 분산을 시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 개가 나오면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난 들어간 건 하나인데, 음이 하나가 들어갔는데 시간적으로 사본이 잘 나오고 공간적으로도 잘 나가는 개념이라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개념이에요. 굉장히 위험하다. 주파수 특성은 다 왜곡이 돼. 왜? 잘 뿌리다 보니까.
그래서 주파 특성이 왜곡이 되는데, 내가 주파수 특성이 왜곡이 되지만 차라락 뿌리고 저쪽에서 차라락 뿌리고 시간적으로 확 더해져 버리면, 좀 뭐 여러 개가 막 동시다발 오버리면 이 사람이 걔가 헷갈려 걔가 정신없고 막 확산감을 느끼고 공간감을 느끼고 내가 어디에 포위감 느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빠른 시간에 얘가 팍 맞아서 내 귀로 들어오잖아요. 수 밀리세컨드 이내, 10mS 이내 들어오면 골 때리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확산판은 큰 공간에 사용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한참 있다가 들어오니까 내 귀에. 몇십 밀리세컨드 이후 들어오니까. 그런데 녹음실로 들어가면 굉장히 골 때리는 일이 생겨요. 내가 옆으로 날아가는 스피커를 굉장히 좋게, 정면뿐만 아니라 이 측면을 굉장히 좋게 설계가 되어 있는 스피커가 옆에다가 이런 류의 확산판이 딱 있다. 그래 맞고 나오는 순간 쓰레기 소리가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아주 시간적으로 좀 이렇게 좀 나중에 이게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싹 들어온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맨 처음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보다는 기하학적인 구조가 되어 있는 확산판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 단순히 그냥 정반사가 이렇게 아니고 각도를 그냥 이렇게 흐트려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만드는 거. 그 정도는 주파 특성이 크게 많이 왜곡이 되지 않고. 근데 사실 그것도 주파 특성이 왜곡이 되는 잘 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측정을 해보면서 돼요. 내가 첫 번째 반사오는 얘가 주파 특 근데 음향 저지사는 그런 정보를 절대 안 주지. 주파 특성이 변형이 됩니다. 이렇게 30도에서 날라와가지고 저기서 스피커 여기다 놓고 여기서 재면 얘가 특성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라고 정보를 주겠어요? 아무도 안 준다고.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생각해봐야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확산의 목적은 좀 너무 초기 반사음에서는 별로 안 좋은, 어느 정도 좀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지금 국제 표준 이런 데서도 스몰룸 있잖아요. 작은 스튜디오 굉장히 대담해서 확산시키는 이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확산 개수나 산란 개수만 가지고 내 성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새로 뭔가를 하자고 하는 조짐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되는 거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어디 정도 쓰이냐고 그러면 후면인데 천적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좀 늦게 나중에 내가 맞고 들어와도 될 때는 상관이 없지. 근데 스피커 바로 옆에서 첫 번째 반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시간적으로 짧게 바로 날라오는 거 짧게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근데 웃기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측면 반사음을 보기 시작한 지가 언제다 그러면 스피노라바라는 개념이 나오면서도 측면 30도 60도 스피커의 정면 말고 30도 특성 60도 특성을 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단지 맞고 들어올 거니까 그걸 본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 스피노라바가 언제 정도 나왔어요? 2000년 넘어서 나왔거든 개념이. 그렇죠? 우리는 스피커 특성을 낼 때 정면에 마이크로폰 넣고 스피커 존내 나쁜 요것만 가지고 밖에 안 됐다고. 이 특성을 봐서 다 좋아야 된다고 이야기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좋은 그 스피커들, 좀 옛날에 명기 스피커들은 아주 고집스럽게 있잖아요. 변화 발전이 안 된 그런 스피커들 보면 그 오페스 특성을 아예 공개를 안 해. 내가 30도 특성을 아예 안 한다고. 특히 측면 30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맞고 들어올 거잖아요. 그걸 절대 공개 안 한다고. 그거를 갖다가 제대로 하려면 그 스피커 유닛의 배치가 굉장히 공학적으로 설계가 돼야 돼. 그리고 이런 배풀 특성도 이게 트위터 여기 있고 미터 여기 있고 우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여기 좋은 특성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옛날 스피커들 보면 80년대 90년대 이런 스피커들 보면 절대로 측면 특성이 안 좋았어.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측면을 대다하게 한 거야. 스튜디오가 다 대대했다고. 스피커 주변이 대대음대로 해서 다 설계를 했다고. 왜냐 이게 안 좋으니까. 그렇게 되면 또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정면 특성을 보겠다는 거지. 옛날 특성들 ATC는 거면 정면 특성은 되게 다 좋아. 근데 이쪽 가면 이제 꽝이 되는 거지. 근데 정면 특성 위주로 들으면 어쨌든 소리를 섬세하게 실제 나중에 청취자들이 자기 청취실에서 듣는 그 느낌하고는 전혀 다르게 듣는 거야.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맺히고 뭐 이렇게 무대감 이런 건 전혀 없지.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조금 틀린 거 이런 것들 찾기 하나님 위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다라는 거지.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거였거든. 이런 QRD 같은 이런 개념이 엔지니어링 된 확산판이 너무 그냥 그 녹음실이나 이런 데서 말도 안 되게 사용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걸 많이 달면 많이 달수록 더 좋은 건 줄 알고 적절하게 어느 공간에 어떻게 배치를 해서 내가 지금 소리가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잖아. 그리고 이거는 측정도 되게 하기 어려워. 흡음재는 딱 재보면 몇 초 내가 타겟을 몇 초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 1.2초인데 자정 시간이 이번 0.4초로 줄었네. 그거는 누구나 잴 수 있다. 여기서 마이크로폰 가지고. 근데 이건 잴 수가 없어. 이건 온이 들어서 알아야 돼. 그리고 많이 들면 많이 달수록 그 에너지 타임 커브에서는 더 좋게 보이지. 다 쪼개지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그 주제는 사실은 그거예요. 주제는 이번 건축 음향에서 주제는 그러니까 내가 뭐 아까 자기는 건축 음향을 전공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나는 콘솔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 이런 엔지니어링 된 걸 별로 쓸 이유가 없다고. 큰 공간은 그냥 지오메트릭한 것만 가지고 다 풀 수 있지. 그냥 팽팽한 면을 이렇게 다 각도로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그런 콘솔도 아까 있었잖아요. 아까 여기 보면 이런 걸로만 가지고도 다 할 수 있다니까. 콘솔도 이런 것들은 큰 공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자꾸 대대해지는 이런 걸로 있잖아. 오면 스튜디오 같은 공간으로 오면 전혀 다른 얘기인데 자꾸 요런 거 이렇게 콘서트 홀에 있는 요 개념을 자꾸 녹음실로 갖고 오면 안 된다는 거 이게는. 아 이게 예를 들면 뭐 뉴욕필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뭐 비엔나에 있는 뭐 뮤직필 아렌자에서 쓰는 확산판인데 이거 스튜디오에 써보세요. 똑같은 소리 들릴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냥. 자,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N7 계열 QRD인데 이거는 좀 이따가 이제 하면서 보고 어차피 요 QRD면 요 깊이 있잖아요. 깊이 있잖아요. 이런 깊이가 있는데 여기 이제 아까 이 깊이가 아까 제곱을 해가지고 소수로 나누죠. 나머지를 가지고 깊이가 나오는 거. 이 DN이라는 게 깊이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 W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웰이라고 그러고 하나의 우물이라고 그래. 우물이고 나와 얘는 핀이라고 그래. 핀.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지느러미. 지느러미를 세워놓죠. 그렇죠? 이 지느러미 없는 것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지느러미를 세워놓으면 부러질 수도 있잖아. 톡 하면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건 되게 많아. 근데 이거는 엄밀하면 QRD는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완벽하진 않아. 어쨌든 이렇게 핀까지 돼 있는 이런 형태가 돼 있고 그리고 이 한 주기 있잖아요. 이걸 한 주기라고 그래. 한 주기. 여기까지 한 주기. 이 주기가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절대적인 높이 있잖아요. 엔진의 높이 있잖아요. 깊이지, 깊이. 요 깊이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가 내가 이제 그거 저주파까지 이제 확산시킬 거잖아. 결국은 내가 여기서 날라갔다가 하다 보면 위상차가 생기고 그 위상차에 의해서 음압이 서로 달라지고 음압이 달라지니까 소리가 휘게 되고 날아가는 거거든. 얘하고 깊이 차이 가지고 이렇게 날아간다면 얘하고는 같기 때문에 이렇게 날아가게 되고 얘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시간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시간차는 압력차를 만들고 압력차에 의해서 소리는 방향을 이제 저번에 얘기한 소리는 압력의 교란이라고 그랬잖아요. 압력이 바뀌면 소리가 나오게 되고 그 소리는 압력이 얼마만큼 바뀌냐에 따라서 화면이 웨이브 프론트가 어디로 갈 건지 이리로 갈 건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깊이가 이렇게 막 달라지면 일로 가고 막 정해져요. 일로 가고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왔다 갔다 오면 또 시간적으로도 뒤로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그렇죠? 시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한계가 시간적으로도 쪼개지고 공간적으로도 쪼개지는 게 바로 요 깊이 때문에 만들어져요. 근데 거기 예를 들면 내가 100Hz야. 100Hz는 파장이 3.3m야. 3.3m 얘가 10cm야. 10cm면 왔다 갔다 해봤자 20cm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위상이 얼마 생기겠어? 얼마 안 된다고. 그 음압이 안 생기죠. 위상차게 보면. 음압차가 안 생기면 뭐 그냥 똑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절대적인 깊이가 필요한데 그 확산제 나도 여기 있지만 내 10m밖에 안 되거든. 저건 1km 이상에서만 되고 그러면 저건 또 거의 아까 여기 이게 한 5cm 되더라고. 5cm 정도 되면 5km밖에 안 되는. 그러면 1km에서 5km만 확산시키는 나머지는 확산시키는 게 없어. 그렇다. 이해가시죠? 이론적으로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 아까 이 뎁스가 나오면 수식을 했으면 1km가 딱 정해지잖아요. 그럼 진짜 1km가 되냐? 그게 이렇게 나가는 게 1km지. 그 밑으로도 한 옥타브 밑으로도 확산은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 이렇게 뭐 날개가 펼쳐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설계 주파수에 대한 거죠. 설계 주파수보다 한 옥타브 아래서부터 기본적인 확산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QR도에 보면 그걸 알려줄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얘가 있잖아요? 얘가 많이 이제 확산만 돼야 되는데, 이 확산만 되는 게 아니야. 이게 흡음이 같이 되는 거야. 이게. 그게 아니고 볼 때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이게 굉장한 흡음재가 돼요. 제일 크게 흡음 뭐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갖다 이게 천을 씌워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100% 흡음이 된다고. 천을 씌워버리면 안 돼. 왜냐 그러면 보세요. 아까 여기서 갔다가 보면 제일 큰 압력이 어디 형성돼? 여기서 형성돼 큰 압력이 그쵸? 그쵸? 여기 핀 끝나는 이 부분이 제일 크게 압력이 형성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 소위 말해 깊이에 따른 4분의 1 파장 공진기라고 해요. 지금 현재 개념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압력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이제 입자 속도도 거기서 이제 굉장히 강한 요 언저리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입자 속도도 강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흡음률을 덮어버리고 나면 완전히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 이제 건축하는 사람이 스튜디오는 이런 걸 QRD 있는 걸 이제 내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 내가 돈 주고 이거 샀어. 이거 한 개 100만 원 가까이 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꼴 보기 싫다고 돕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잔으로. 여기 뒤에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 그건 이제 흡음재를 맞아. 우리 4분의 1 파장 흡음재나 헬로몰 초분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입자속도가 제일 강한 부분에다가 포러스 천을 대가지고 흡음시키는 원리라 그랬잖아. 그럼 이게 딱 그거로 갔다. 얘는 메드러 저범하고 얘는 메드러 저범 이렇게 가는 거라고 지금. 이제 그래서 흡음이 그래서 이제 천원 절대도 보면 안 된다. 근데 내가 적당하게 이 확산 시에 흡음재가 있나 같이 하고 싶어. 그러면 요 안에다 흡음재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요 안에다가 이렇게 채워넣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채워넣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적절하게 흡음도 시키면서 이제 확산도 같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일단에 그 확산된 각도 우리가 생각했던 QRD 개념하고 전혀 다르게 이제 파면 각도도 전혀 다르게 가요. 그러면 이제 아사리판이 되는 거야. 어쨌든 그냥 뭐 모르겠고 대충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러면 내가 이거 핀이나 이런 것들 해줄 때 있잖아요. 이게 이제 특히 천정에 다는 스카이라인 있잖아. 스카이라인은 왜 스티로폴을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떨어지면 죽으니까. 한 번씩 떨어지거든? 옛날에 교회에서 뭐 상대가 떨어지고 죽고 막 그러잖아, 교인들이 예배 보다가. 뭔가를 매단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죽기를 각오하고 음악을 작업을 할 수도 없죠. 하루 종일 밑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벼운 거를 쓴다고 스티로폴을 다는 거예요. 이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더, 그러면 스티로폴은 우리가 뭐 딸기 살 때 주는 스티로폴 그런 거를 쓸 수는 없잖아. 좀 하드한 스티로폴을 쓴다고. 그래서 이거는 좀 하드한 저기도 있지만 하드한 스티로폴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를 스티로폴 막대를 이렇게 사고 자른다고 열선을 가지고. 잘라서 붙이는 거야. 붙이면 여기가 제대로 안 붙어, 여기가. 문제는, 아니, 생각해봐. 내가 아무리 스티로폴 이게 뭐 무슨 돌깔처럼 갈 수도 없고, 원두를 딱딱 붙여가지고 안에 공간이 없게 할 수는 없다고. 이게 바람 수술은 통한다니까. 그러면 그거는 헬로몰즈 업소버가 돼, 또.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이게 딱딱딱딱 붙고 이렇게 되려면 사실 프레스를 가지고 팍 찍어가지고 뭐 모양이 탁탁탁 나오면 제일 좋은데, 돈이 많이 들겠잖아, 그렇게 하면. 어쨌든 이게 내가 나중에 나무로 가지고 또 나는 또 나무로 가지고 근데 이제 천장이 안 나서 벽에 붙이는 사람은 나무를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이렇게 떨어지진 않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나무로 가지고 이렇게 뭐 2x4짜리 강나무 사와가지고 팍팍하게 자르지 이제 이룰대로 막 잘라가지고 만들면
끝이 바닥도 나무고 여기 나무다 보면 이게 맨들맨들 해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 그걸 확실하게 붙여야 되는 거니까. 보통 보면 대충 이렇게 그냥 이렇게 톱으로 자든 요즘에 기계에서 잘라가지고 본드에가 탁탁 붙이는 게 끝나는 거거든. 근데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많은 흡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에 대해서 흡음이 너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이게 대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과연 확산제인가 흡음제인가? 두 가지 다 씁니다. 좋네.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여기 보면 흡음을 줄이려면 구조물 내 조인트를 잘 밀봉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서로 다른 판때기, 백플레이트하고 이런 것들이 잘 결합이 잘 시키는 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이 빨간 부분 하나 읽어볼까요? 요 밑에 디퓨저의 외부 지점부터. 디퓨저 외부 지점 압력은 각 우물에서 나온 방사각 사이의 간섭에 의해 결정. 그러니까 간섭의 편은 얘하고 얘 사이, 그쵸?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이 모든 파동은 같은 크기를 갖지만 음이 각 우물을 내려가고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인해 위상이 서로. 그러니까 위상이 다른다 그랬죠. 위상이 다르면 압력이 최대 지점이 있고, 뭐 예를 들면 갔다 왔는데 180도 위상차야. 그럼 이 두 개는 똑같은 게 왔는데 얘는 180도 위상차야. 그럼 얘가 캔슬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그럼 완전히 이렇게 꺾여 가겠지. 예, 그런 거라고. 근데 얘가 90도 위상차야. 그럼 이 정도 꺾여 가겠지. 70도 위상차야. 이 정도 꺾여 가겠지. 0도 위상차야. 그대로 가겠지. 요런 걸로 해서 방향이 바뀐다. 내하고 바로 옆에 사이. 그럼 또 얘하고 얘 사이는 또 보겠지. 그럼 서로 이 구멍의 깊이가 다 다르면 다 다른 위상차로 가지고 이제 다 꺾여서 나갈 거든. 그렇죠? 읽으세요. 결과적으로 전체 표면에서 반사된 압력의 극성 분포는 우물 깊이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슈레더는 2차 잔류 시퀀스 체를 선택함으로써 각 회전으로 방향으로 반사되는 에너지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레더는 2차 잔류 시퀀스 해가지고 저기다 제곱을 한 다음에 소수로 가지고 나눠가지고 나머지를 가지고 다다다닥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일정하게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나오고. 난 사실 그게 되게 신기해. 그냥 단순히 제곱만 해줘가지고 그냥 0, 1, 2, 3, 4, 5, 6도 있잖아요. 제곱을 해줘. 그러면 0, 1, 4, 9, 16, 25, 16, 25 이렇게 갈 거잖아. 30 이렇게 갈 거잖아. 그걸 갖다가 뭐 소수로 나눠주는 거야. 3으로 나누고 7로 나누고 9로 11로 나누고 나눠가지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게 그 깊이 밖으로 차차차 이렇게 배치보면 이게 막 이렇게 날아간대. 그거야 이게. 그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내가 이게 얼마큼 많이 해줄 건가 있잖아. 그쵸? 많이 해가지고. 그럼 좁게 좀 많이 나오겠지. 내가 1m짜리 만들고 싶다 그러면 2cm짜리 한다고 그러면 1m 그러면 그 100개가 나올 거잖아요. 그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죠. 그럼 100개를 가지고 나중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뭐 소수 큰 걸 하나 선택하는 거야. 컴퓨터 소수 큰 게 나오겠죠. 그죠? 그걸 가지고 0부터 해가지고 다 작업을 하면 수제가 쭉 나올 거잖아요. 그쵸? 0, 1, 4, 9, 16, 그 다음에 5, 25, 6, 36, 77, 49 많이 쭉 나올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굉장히 큰 소수가 하나 만들었어. 뭐 70, 뭐 얼마 만들 그걸 가지고 계속 나눠보면 쪼르르마가 나오겠죠. 그거대로 연락이 구멍 깊이 해가지고 하면 돼.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QRD라는 것들도 굉장히 너무 간단한 거잖아. 제곱밖에 없는 거, 제곱밖에.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이제 같은 게 좀 나오는 게 있어요. 나중에 QRD도 보면 그건 보일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핀의 수가 아까 7로 가지고 나누다 보면 7개가 나오면 4개밖에 안 나온다 그러죠. 0, 1, 2, 4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 깊이가. 어쨌든 그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적당하게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근데 이제 더 많이 해주고 싶으면, 어쨌든 근데 0, 1, 2, 4가 바라보는 각도 내에서는, 그쵸? 무슨 각도가 몇 개가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 내에서는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비슷한 수준으로 확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처음에 발견하고 큰 소수를 가지고 계속 하면 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도 보고요. 그렇게 하지. 그 다음에 이제 10.3에서는 뭘 보여주냐고 하면, 이게 이제 이게 보면 10.3 보면 A 같은 경우는 이게 스캐터드 된 음압이 그쵸? 음압인데 슈레더 디퓨저로 된 거고 이거는 그냥 판때기죠. 판때기 완전 평평한 타. 이거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날라오면
소리가 이쪽에 날라오면 이쪽으로 지 방향으로 다 날아가 되는 이 방향으로 보내고 이 방향으로 다 날라오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반대얘 같은 경우는 짧게 흩어지지. 음. 아까 내가 그 소수를 크게 있잖아요. 7이라는 소수 아니고 10이라는 소수를 가면 입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많이 했어요. 왜 그만큼 그러니까 내가 그 소수의 크기만큼 소수의 숫자만큼 나중에 우물 깊이도 만들어지겠지. 내가 7짜리 소수를 찾겠다고 하면 우물 7개가 나오는 거야. 그 우물이 많아지니까 날아가는 거 많이 날아갈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거는 나중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 판때기 하나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11개다 그러면 11개 엽이 만들어진 거거든. 소수를 11로서 선택을 했어. 그럼 11개짜리가 나와서 할 거잖아. 그래서 내가 보통 70cm짜리, 60cm짜리 이렇게 하나를 이게 큐얼리 하나 샀어. 그럼 단 한 개만 안 살 거잖아. 뒤에 앞에 쫙 붙이거든. 막 그 7, 8개 붙인다고. 그러면 같은 게 7번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골 때리는 데서 이게 팍 이렇게 쏜다고. 그럼 사람 귀로 들으면 굉장히 더럽다고. 스파이크가 만들어져. 특정 방향이 너무 과도하게 나오는 게 안 나오고 과도하게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보통 보면 여러분 많이 여러 번 많이 쓰잖아요. 여기 아까 앞에 있었나? 이런 그림들이. 스튜디오 가보면 여기는 홀이니까 말고 스튜디오 가보면 스튜디오 가보면 뒤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놓고 뒤에 보면 막 잘 걸어놓잖아요. 자랑한다고. 앞에다 보통 서너 개 이상 걸어놓잖아요. 뒤에는 많이는 10개도 더 건다고. 뒷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걸면 이제 이게 피키 피키 이렇게 나오고 엄청 강하게 나오는 그런 것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조심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여러 개 달고 싶은데 나는 여기서까지 다 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업자들은 작은 걸 많이 사라고 할 거잖아요. 그쵸? 60cm짜리 모듈만 내가 갑자기 2m짜리 5m짜리 확산판을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 여러 개 사라고 하지. 10개 사, 20개 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DIY를 만들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은 사 무조건 이게 이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지? 대부분 쓸 때는 여러 개 쓸 텐데.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바로 시퀀서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이제 바크 코드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걸 한 개 하면 여기에 뒤집힌 버전을 쓰고 이런 거예요. 섞어 써야 되는 섞어서. 하나는 N5짜리 쓴다고 하면 N7짜리를 쓰고 N11짜리를 쓰고 이래서 섞어 써야 되는 거야. 같은 걸 쓰면 안 돼. 근데 이제 여러분들 살 때 내가 QRD 전화해가지고 확산판 회사 전화를 해가지고 국내 회사 있잖아요. 내가 N7짜리하고 11짜리하고 섞어주세요. 그러면 무슨 개소리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 네가 뭘 하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하나는 그 역전 패널로 만들어 주시고 내가 역전 패널을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내가 그 소수가 다른 걸로 선택을 할 건지 그건 내가 정해줘야 돼. 그걸 모르고 하면 나중에 소리가 좀 더러워지죠. 그러면 내가 다른 소수 체계로 되어 있는 거를 하는 게 나을 건지 같은 거를 그 역패널로 해가지고 하는 게 좋을 건지를 내가 알아야지. 근데 그 업체가 우리는 역패널 이런 게 뭔지 모르겠고 그냥 중국에서 사와서 그냥 납품하는 업체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또 골치 아프다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리고 이런 그 QRD를 할 때 첫 번째는 설계 공식인데 이 빨간 거 읽어볼래요? 설계 이론이 정확하려면 우물 내에서 평면파 전파가 없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무조건 우물 내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는 일단 평면파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옆으로 오더라도 그냥 평면파가 됩니까? 그게 되게 신기할 거잖아. 정면으로 올 때는 이렇게 평면파가 내려가는 게 얘는 가는데 옆으로 달려오는데 같이 꺾여서 이렇게 내려가는. 근데 꺾여서 내려가요. 근데 크면 안 그렇는데 좁아지면 이 기관사 다시 꺾여서 내려간다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래서 내가 저번에 그 동영상 하나 올린 거 보면 실제로 이렇게 오지만 실제로는 이게 공기에다가 가스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촬영한 게 있다. 연기 같은 걸 넣어가지고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여요. 거의 이렇게 실제로는 거의 평평 우수한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주파수 한계가.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그 란다의 미니멈 있잖아요. 미니멈 요 내에서만 된다고. 그러니까 지가 할 수 있는 최대 주파수가 있다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얘가 고주파수에서는 확산이 안 돼. 평면파가 되는. 왜냐고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아까 이 우물 간격이 3cm로 잡혀져 있는데 10km다. 10km가 되면 파장이 3.4cm밖에 안 되잖아. 연 이만하고 파장이 요만한 게 여기서 음악이 바뀌는데 그게 어떻게 형성이 되겠어? 그건 안 된다고. 그래서 적어도 얘 사이에 반파장 정도, 반파장이면 상은 안 바뀌는 거잖아. 이렇게 갖다 이 상이 뒤집히는 요 전까지 정도. 그쵸? 얘는 1kg다 그러면 1kg는 34cm니까 17cm 정도 내에서는 상은 같을 거잖아. 거기서는 물론 음압이 작고 크긴 했지만 상이 뒤집히는 건 아니거든. 이렇게 반대로 운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 정도 내에서는 이 반파장 정도는 이 우물 미터스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럼 W는 우물의 넓이고 우물의 넓이가 이 반파장이 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밑에 빨간 거 읽어보시겠어요? 평면파 전파된 이 우상은 서로 다른 우물을 분리하기 위한 핀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핀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전 핀 없이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확산판 집이나 스튜디오나 어디 뭐 가가지고 좀 안 닿아서 때 에이씨 왜 핀이 없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된 거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핀이 안 되기 때문에 평면파가 안 들어가겠죠. 그럼 그거는 사실은 그냥 모양만 합사인 거고 사기성 제품. 네, 아십시오. 핀은 가능한 얇아야 하지만 너무 얇아서 진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핀이 떨리면 뒤가 골치 아파 이제. 이 떨리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야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하드한 핀을 썼는데 그쵸? 철판 같은 단단한 걸로 댐핑 안 되게끔 해가지고 안 울리게 탕 치면 띵 소리 나면 안 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댐핑 할 텐데 댐프를 내주면 그것도 흡음되고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 지금은 그냥 나무를 해버리는 거지, 나무로. 이렇게 그냥 약간 합판을 대가지고 하는 건데 그건 이제 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보십시오. 2차 잔류 수열은 우물 부피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유기 있는 수학적 수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그쵸? 제곱을 해가지고 내가 정하는 에다가 모듈로 해가지고 그냥 나머지 보는 거예요. 이게 다야. 이게 쿼드러처 레지듀얼. 그래서 QRD야. 쿼드러처 레지듀얼 디퓨저. 그래서 QRD라고. 요거 해가지고 그냥 깊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N은 소수이자 주기당 우물의 수 있잖아요. 이게 N이 7차다 그러면 7개가 우물이 만들어지는 거. 11차다 그러면 우리 소수에 대해서는 아주 자기 자신 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소수의 정의가 뭡니까? 아는 사람. 일가 그 자신 외에 약수를 갖지 않는 수 뭐 이런 거 배웠죠, 그쵸? 어쨌든 뭐 그래서 이 우물수가 나오고요. 그래서 만약에 N이 7인 QRD는 0, 1, 4, 2, 2, 4 하나 있잖아요. 깊이가 있잖아요. 0이면 깊이가 없는 거죠. 1만큼 깊이가 있고 4만큼 깊은 게 있고 그다음 2만큼 깊고 또 이만큼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게 대칭이죠. 이렇게 2, 2 대칭이고 4, 4 대칭, 1 대칭이잖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은 걸 만들지는 못해. 7개만 하는 7개의 서로 다른 위상이 나오기를 원했는데 실제로 4개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렇죠? 하지만 4개라도 어디야? 어쨌든 제곱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리고 이 슈레더 주퓨저는 설계 주파수가 있잖아요. 예? 정수배에서만 정확하게 동작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뭐 1km 동작하면 2km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수배는 다 동작하는데 1.5km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완벽하게 해서 안 됩니다. 근데 뭐 그렇게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하긴 할 수는 없어. 그래서 내가 콘서트 홀에서 쫙 이렇게 있잖아요. 뭐 측면 반사음하고 이렇게 뭐 캐노피 막 달리고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그 예술연맹 가보면 오식이 꺼져 있었어. 큰일 날 뻔했네. 예술연맹 가보면 뭐 측면 반사음 때문에 이런 것들 막 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천장에다 보면 막 있고, 그렇죠? 옛날에 이제 뮤지컬 아레인저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구조들이 막 써가지고 뭐 석상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확산제거든. 내가 딱 들으면 그것 때문에 이제 처음에 딱 반사된 것들이 쫙 이렇게 순차적으로 순차 공격으로 차차차차 이렇게 영 측면에 들어오면 무대가 조만한 무대가 쫙 커지면서 뒤에서 날라오는 것들도 그래도 내가 이제 실제로 와 있는 딱 모르니까 그 엠벨로먼트라는 그런 거 느끼는 거잖아요.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디퓨저 이거 확산판 이거 우물 014 2241 요걸 가지고 쫙
뭐가 막 날라나가 한 개 들어오는데 막 풀리는 거 하지. 그렇게는 가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 모르는 사람은 헷갈딱해서 이제 그렇게 그런 거 좀 들리는 거지. 주파수 대역도 굉장히 좁고 그 좁은 주파수 대역 내에서도 정수 배반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러면 나중에 나는 숫자를 어떻게 하면 될까? 숫자 크게 만들면 돼. 그럼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뭐 네가 알아서 하십시오. 예? 결과적으로 우물 깊이는 0에서 2분의 람다 제로 사이에서 변합니다. 설계 주파수는 디퓨저가 평평한 표면보다 더 많은 분자를 생성하는 가장 낮은 주파수가 아닙니다. 이는 동일한 에너지를 가진 에너지 회전력이 달성될 수 있는 첫 번째 주파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엔진을 가진 첫 번째 엽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설계 주파수가 되는 거야. 나중에 QR도 들어가서 설계 주파수 넣잖아. 내가 500Hz부터 이제 확산을 시작해. 그럼 실제로 250 정도부터는 될 수 있다는 거야. 슈레더 디퓨저는 설계 주파수보다 한 옥타브 또는 두 옥타브 낮은 평면 표면에서부터 다르게 반사하는 구성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의미 있는 것들은 한 옥타브 아래에서부터 한 옥타브라는 맛들은 주파수의 절반이 말하는 거. 500이면 250, 1kH면 500Hz 정도에서 된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음향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넓은 이 집에서 우리가 사람이 2만 Hz가 됐잖아요. 그럼 그 10옥타브거든 거의. 10옥 그런 넓은 옥타브 파장이 17m에서부터 1.7cm까지야. 17m면 얼마나 커? 그렇게 넓은 게 사람이 귀는 든다니까. 근데 그 넓은 17m하고 1.7cm를 다 반사를 시키고 확산을 시키고 산란시키는 것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큰 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다 커버할 수 있지. 잘 자란 것도 있지만 공간도 크잖아. 예술은 얼마나 커 안에 내부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거의 뭐 저주파수에서부터 극고음까지 구조물 조그만 거 있는 것들 하나를 보면 자글자글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샹들리에 등 있는 거 하나 다 자글자글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다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이제 조화물 그 이런 구조들 장식물들이 이제 있었지.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우물이고만 가지고 다 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자, 이제 몇 가지 제한사항 및 기타 고려사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이런 거 제한사항인 거예요. 빨간 것만 읽으세요. 주기 너비는 성능 결정에 중요하며 주기 너비가 작은 경우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주기너비라는 말은 우리가 그 QRD 사변이가 판 크기 있잖아요. 60cm 보통 60cm 단위를 사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실 제일 좋은 것들은 이 한 개가 긴 게 제일 좋아. 한 개가 길면 아까 그 QRD에서 할 때 소수를 큰 걸 선택해야 되겠죠.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거니까. 내가 100개 정도, 뭐 70개, 100개 넣으면 아까 70개 관련된 뭐 70X의 소수가 하나 있을 거잖아. 그렇지? 그걸 해가지고 깊이가 다 나와야 돼. 그거 제일 좋지. 근데 그렇게 아무도 안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업자가. 그렇게 큰 거를 그렇게 만들지는 않을 거잖아. 그래서 보통 6cm짜리 가지고 보통 뭐 7이나 11이나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여러 개 사십시오. 뭐 면적이 크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근데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아. 여러 개 붙이면 뭐 아까 뭐가 생긴다 그랬는데 주기성이 생긴다 그랬죠. 주기성이 생기면 특정 방향으로 스파이크가 팍팍 날아간다 그랬지. 그게 주기성의 저주라는 게 있어. 그러면 주기성을 없애면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바꿔 코딩을 하고 역전펜을 쓰는 거야. 그러면 아까 그 큰 있잖아요. 그거만큼 효과가 좋아져. 그래서 반드시 그 역전펜을 써야 돼. 여기 보면 그림 10.4를 볼게요. 이게 음압이 이제 스캐터링 되는 거예요. 두 개의 QRD인데 1000Hz에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우물의 위드스가 있잖아요. 두 개가 달라.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10cm짜리고 얘는 3cm짜리예요. 우물이. 10cm면 굉장히 넓은 거예요. 보통 보면 내가 보니까 보통 5cm 정도 되더라고. 4, 5cm 되는데 어쨌든 얘는 10cm짜리, 3cm짜리. 10cm짜리가 조금 낫죠, 그렇죠? 3cm짜리. 근데 얘 같은 경우 3cm짜리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그 주기 넓이가 잘 맞았을 거다. 얘가 좁다 보니까 7개만 한다. 3/21밖에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한 10cm짜리니까 7개면 7cm짜리 거잖아. 그래서 얘는 두 개를 붙이게 사실은 두 개를 맞추기 위해서 어쨌든
그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좀 넓을수록 좋은데 그러면 좀 넓으면 좋은 것 같은데 넓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고역이 확산이 안 돼 고주파수가. 그러면 한 3km 정도밖에 못 쓰는 거야. 그 위에서는 그냥 끝보니까 평평한 면이 이렇게 있으니까 넓은 게 있어. 10cm면 이만큼 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다 반사 튕겨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차려니까 저게 안 되고 저걸 차려 이게 안 되고 지금 이 일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막아주는 방법은 아까 프랙탈 같은 거 쓴다. 안에다가 이 4번을 조그만 거 안에 또 잘 자리 또 만들어 놓는 거야. 그 새끼 안에 그 새끼가 들어가 있고 저 새끼 밑에 저 새끼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랙탈 구조를 하면 빨강 읽어보십시오. 설계 주파수는 500Hz N7QRD. 이제 N7이라고 그러면 소수를 7로에가 나눴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곱을 한 거죠. 제곱한 테이블은 똑같을 거잖아요. 0부터 100까지 오면 100은 뭐 많이 될 거고 제곱을 해주면 그렇죠. 어쨌든 쫙 이런 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숫자를 딱 채줘. 소수를 가지고 뭐 2, 4, 5, 7, 11, 13, 뭐 17 쫙 해가지고 거기서 나머지를 갖다 저런 해보면 테이블이 저런 나오겠죠. 이제 그걸 가지고 만드는 거 깊이로. 예. 동물 너비는 3cm와 10cm, 주기 너비가 각각 21cm와 7cm입니다. 각 디퓨저 주기 수는 공정한 비교를 위해 장치의 너비 전체가 동일합니다. 오른쪽에 표시된 좁은 우물과 주기 너비의 경우 확산 저주파 한계는 최대 깊이가 아닌 주기 너비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산 주파수 한계가 아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깊이 가지고 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깊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게 뭐지 이렇게 우물 폭 있잖아요. 우물 폭이 너무 이렇게 좁아지면 나중에 글로 가는 게 아니고 몇 개를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한 개 아까 60cm짜리냐 뭐 20cm짜리냐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걸로 가지고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기 너비를 이거 결정을 잘 해줘야 돼. 긴 게 무조건 유리한데 그래 저주파수까지 가는데 아까 60cm 같으면 이제 만약에 너무 좁으면 60cm에 관련된 요걸로 가지고 아무리 깊이 만들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도 있잖아요. 바꿔 코드 가지고 뒤집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없어져 버려. 그래서 뒤집는 건 반드시 필요해. 그것도 싹 없어져요. 해보십시오. 좁은 우물폭 디퓨저는 설계 주파수의 3배인 1.5kHz에서 상당한 확산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대략 첫 번째 격자역에 나타나는 주파수이며 동사 방향으로 상당한 산란이 이루어지는 가장 낮은 주파수입니다. 넓은 우물폭 디퓨저의 경우 첫 번째 격자 로브가 설계 주파수 아래에 나타나고 500Hz 이상에서 상당한 확산을 생성합니다. 자, 그래서 10.5를 한번 보자. 이거는 아까 이 점선 있잖아요. 이거는 좁은 우물이야. 우물이 좁은 거. 아까 3cm짜리 있었잖아요. 그쵸? 3cm였나? 얼마였지? 3cm, 10cm였나? 3cm였지. 이 3cm짜리는 이렇게 가는 거. 그리고 넓은 거 있잖아요. 10cm짜리는 일로 가는 거. 여기 500Hz부터 확산이 시작됐죠. 그쵸? 그쵸? 이 확산이 잘 되고, 안 되고, 잘 되고, 이 주기별로, 이 정수변만 나온다고, 이게. 여기는 확산이 잘 안 된다고, 여기는. 자, 그런데 내가 이게 얘 설계 주기는, 있잖아요. 뎁스 있잖아요. 뎁스는 뭐로 했냐고 하면 설계 주파수 500Hz에 맞춰놨어. 맞춰놨는데, 3cm 좁아진 거 있잖아요. 좁아져 버리면 어디부터 생겨? 1500부터 생기잖아. 이렇게 가버린다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읽어보십시오. 디퓨저가 최적으로 작동하려면 장치가 주기적이어야 합니다. 여분 표면은 주기성에 의해 생성됩니다. 주기성이 없으면 설계 방정식에 묘사하는 모든 것은 산란이 비슷한 수준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기성이 있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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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형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주기가 너무 많아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너무 뾰족하게 생기는 거예요. 어느 방향은 확 확산이 되고 안 되고 있다. 여기는 확 확산되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주기적인 경우에 비슷한 레벨의 방향이 격자 로브와 정렬됩니다. 단일 주기의 경우 그 분답에서 동일한 레벨의 점일 뿐 점이 로브와 정렬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주기 장치를 사용하면 2차 전류 시퀀스를 사용하는 요점을 막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주기 장치를 사용하면 슈레더 디퓨저의 수학적 구성에 및 정리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단일 주기 디퓨저 산란은 그림 10.6에서 볼 수 있듯이 주기적 장치보다 더 균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거는 3000Hz에서 있잖아요. N7 있잖아요. 7개가 나오겠죠. 이게 다 보면 옆에 7개가 나오는데, 그쵸? 이게 그 우물 깊이 7개가 나오겠지? 요렇게 해가지고 펼디를 만들었어. 이 보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여러 개 붙이잖아요. 그쵸? 이건 한 개, 얘는 한 개 붙일 경우에는 6개, 반대 6개 붙인 거 있잖아요. 6개 사온 거야.
업자가 전화해가지고 6개 주세요 이렇게 한 거고 얘는 몇 개냐 그러면 50개를 산 거예요. 이렇게 다니는 식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정도부터 들리기 시작한대요. 들어보면 소리 좀 이상하다고 느낀다 그러더라고. 실험을 해봤나 봐. 뭐 맨날 밥 먹고 이것밖에 하는 사람들이 해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주기적이면 안 된다. 펼치자 잘 펼쳐지겠지. 이거는 측정해서는 알 수가 없는 청감 실험밖에 할 수가 없어. 선생님 질문이 어. 근데 그 들어보고 이상하다라는 게 응. 이제 1차 반사 지점에서 그냥 스피커와 저기 반사판, 아니, 그러니까 확산판 간의 어떤 그 1차적인 것만 첨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그냥 내부의 확산 현장을 좀 최대한 만들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내가 정확하게 어떤 실험 방법론은 모르겠지만 네. 무양실에다가 네. 확산판을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놓고 있잖아요. 이게 앞에서 스피커로 음악을 들었을 때 이 공간감이 좀 뭔가가 좀 이상하다. 소리 음색이 이상해진다 그러더라고. 네. 너무 특정 방향에서만 반사 확 하고 이게 뭐 없고 막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나온 청감 실험에 의한 결과라고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여기는 엄청난 돌멩이 있고 여기는 그분들 쫙 깔려 있고 막 이런 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있잖아요. 특정 방향에서는 굉장히 강한 반사가 들어오고 특정 방향에서는 완전히 데드 있고 뭐 이런 것들 들으면 좀 이상할 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확산판만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는 거지. 확산판만 쭉 깔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특정 방향이 너무 강하고 이런 것들은 또 캔슬이 돼가지고 없어지고 너무 강하고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러면 이렇게 안 생기려면 아까 어떻게 하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한 개는 굉장히 큰 거 있잖아. 우물속을 긴 소수를 갖다가 한 100정 되는 걸 쓰면 되겠지, 그렇죠? 근데 아무도 안 만들어준다 그랬대. 집에서 내가 만들면 되겠지. 어쨌든 그런 걸 하든지, 그런 업자는 절대 공급하는데,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같은 거는 이제 아까 역 패널로 써가지고 하면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안은 뭐냐? 역 패널을 사용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인버스 패널을 사용하는 게 큐얼드도에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안에 디멘션을 보시면 역 패널이 있어요. 그래서 역 패널이 있다는 말은 패널 두 개를 이렇게 딱 겹치면 있잖아요. 딱 붙어가지고 들어가 있어. 아다리가 전문용어로 아다리라 그러지. 아다리 딱 맞아 이렇게 하면 어디 튀어나온 데가 없이. 그는 얘하고 얘는 역 패널 관계. 똑같은 것만 사면 당연히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붙을 거잖아. 얘가 1이면 얘는 0이 되고 얘가 2분이 되면 얘가 2분이 되고 얘가 3분이면 얘가 3분이 돼야 될 거잖아. 그래 딱 아다리가 맞을 거잖아. 전체 뎁스가 딱 맞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게 역 패널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게 2차원 QRD든 1차원 QRD 그게 다 있다는 거지. 예, 읽어보시죠. 네. 너무 많은 주기가 포함되면 격자협이 다소 좁아집니다. 위부터 읽겠습니다. 응. 10.6 아래부터 읽으면 그냥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너무 많은 주기가 포함되면 격자협이 다소 좁아집니다. 이는 큰 널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균일한 산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제조 및 설치 시 반복 횟수가 많은 좁은 기본 모양이 일반적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그쵸.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그러니까 업자는 제일 저렴한 걸 줄 수밖에 없는 거지. 누가 이렇게 와 우리는 우리 실력을 뽐보이기 위해서 6m짜리 확산판인데 소수를 갖다가 100 얼마나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누가 사겠어요? 어떻게 또 움직일 거예요? 그 잘라가지고 붙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하십시오. 또한 주기성은 시각적으로도 선언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보기 좋은 거 주기성이 있어요.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비주기하고 주기가 음악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코드에다가 약간 예측 못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음악적인 완성도가 있잖아.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예측 가능한 거 한다면 동요가 되는 거잖아. 너무 복잡하면 아씨 뭐야 그러면서 막 아무도 안 사는 거지. 그런 것처럼 적당하게 비주기하고 주기가 섞여 있는 게 사람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많은 수의 격자협을 보장하기 위해 주기 너비를 크게 유지하고 주기당 많은 수의 우물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지. 그죠? 그 뒷끈은 DY밖에 안 된다고 했지. 우물 너비를 넓게 만드는 것은 고주파수에서 정반사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넓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죠? 뭐 크게 만든다고 뭐 우물 하나다 뭐 50cm짜리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다 반사제가 되는 거지. 예? 방정식 10.1을 통해 계산된 최소 주파수에서 슈레드 디퓨전은 가능한 넓은 주파수 범위를 얻기 위해 매우 좁은 우물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제조 및 흡음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좁게 이렇게 많이 넣으면 또 가능하냐? 좁게 넣으면 아까 고주파수가 흡음이 돼. 왜 그러냐고 하면 이제 이게 좁아지면 뭐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 우물 사이 좁아지면 저번에 흡음할 때 무슨 일이 생긴다 그랬죠? 표면 경계층에 점성 경계층, 그치? 예. 비스코스 댐핑이라는 현상이 생긴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 밑에 내려가다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갔다가 그대로 다시 나와가지고 얘하고 붙어가지고 압력 차이에서 방향으로 날아갈 건데 들어갔다 나오다 보니 얘가 없어져 버렸네. 그만 말짱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5cm 이하는 안 된다고 돼요. 뎁스가 40cm, 40cm 정도까지는 2.5cm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룰이 있거든. 그 밑으로 하면 비스코스 댐핑이 생겨요.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의미가 없고, 더 깊어지면 더 넓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40cm까지 요 정도 이상 깊이 쓰는 건 잘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매방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볼 때는, 아, 내가 이게 우물 간격이 얼마지? 제 거는 보니까 여기 보면 한 6cm 정도 되더라고. 이건 좀 과한 거지. 어쨌든. 그런 게 있다. 네, 가십시오. 결과적으로 실제 우물 너비는 최소 2.5cm이면 일반적으로 약 5cm.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5cm 쓰는데 최소 2.5cm 밑으로 내려가면 안 좋다는 거예요. 하십시오. 소수 선택은 제조 비용, 저주파 성능 및 인계 주파수에 의해 제한됩니다. 이게 팽판 플레이트라는 게 이제 나중에 이제 소리가 봤을 때 고주파수에서 보면 제가 이제 판때기로 보이시는 평판처럼, 그렇지? 플레이트로 보이시는 그는 이제 반사만 해보는 거지. 그건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주어진 최대 깊이 Dmax에 의해 달성된 설계 주파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여기서 Smax는 2차 잔류 수열에서 가장 큰 수입니다. 가장 큰 시퀀스 수와 소수 비율은 정치의 저주파율을 결정합니다. 두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N은 7, N분의 Xmax는 7분의 4, N은 13, N분의 Xmax는 13분의 12.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이제 나중에 설계할 때 깊이가 이렇게 정해지는 데 있잖아요. 설계했는데 내가 이 깊이를 싹 진짜 다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이 깊이에 누군가 써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재밌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아까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어쨌든 하다 보면 이 깊이를 있잖아요. 이게 설계 깊이가 정해지겠죠. 설계 깊이가 정해지면 한 주파수가 정해질 거잖아요. 이 깊이를 내가 0, 1, 4, 2, 2, 뭐 4 하나를 이까지 다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요만큼만 쓸 수 있는 경우, 요걸 가지고 써도 되는 거죠. 0, 1, 4, 2, 2, 4 하나를 요만큼 내에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 밑에 거는 안 써도 되는 거니까 날리면 될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실제로는 설계 뎁스로 요만큼이지만 실제로는 요만큼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생기는데, 그게 몇 분의 몇이야? 7분의 4인데 7분의 4만큼이니까 50%도 안 쓰는 50%는 더 되겠다. 한 60%밖에 안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정도만 가지고도 이게 아까 예를 들면 500에 설계주고 500이라고 그러면 500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반해서 내가 N을 13으로 쓰면 13분의 12만큼 쓴다니까 설계주파를 요만큼밖에 이제 이게 다 써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3분의 1 정도 빼오는 건 나머지 다 써야 되는 거니까 이 전부 다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이건 이제 효율적이 않은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변조기법이라는 게 나와요. QR도에서 그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계속 바꿔보는 거예요. 이제 변조를 시켜가지고 최대한으로 내가 설계 깊이에서 최대한으로 좁게 나올 때까지 계속 돌려보는 거야. 그럼 이 정도만 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런 변조 기법이 없으면 그냥 딱 정해진 깊이가 딱 정해져. 그러면 아까 보면 N7 쓰면 무조건 7분의 4. 뭐 N7, 13을 쓰면 13분의 12 다 써야 돼. 그런데 이걸 쫙쫙 돌려보면 있잖아요. 낮은 게 딱 나오는 게 있어. 그게 이제 QRD도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런 게 있어. 네? 읽으십시오. 결과적으로 주어진 최대 우물 깊이에 대해 N7 디퓨저는 N13 디퓨저보다 거의 한 octave 낮은 설계 주파수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퀀스를 도착하여 저항 응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저항 응답을 위해 일정한 위상 처리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여기다가 M이라는 거 값을 넣어주는 거. 원래는 제거만 해야 되는데 M이라는 넣어주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변조기법이에요.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뎁스가 조절이 되는.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이 보면 N13 디퓨저. 그래 보면 0, 1, 4, 9, 3, 12, 12, 3, 9, 4 하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아까 13이었잖아. 13인데 여기서 제일 깊은 게 뭐 얼마예요? 12까지 있죠. 그럼 13분의 10이니까 이게 아까 이게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M에다가 있잖아요. 4를 넣어줬어. 4를 넣어줘가지고 구해보니까 4, 5, 8, 0, 7, 3, 1, 1, 3, 7, 0, 8, 5 이렇게 나왔죠. 이것도 똑같이 N13 계열이잖아. 그치?
근데 13번에 제일 깊은 숫자가 뭐예요? 8이죠, 8. 여기서는. 제일 큰 수가 8이잖아. 그러니까 13번에 8이니까, 아니, 깊이가 많이 줄어들었지. 아까 13번에 12만큼 썼던 거하고 13에서 8만 쓰는 거하고 요만큼이 남을 거야. 그러면 내가 깊이 줄여줄 수 있다. 똑같은 설계 주파수 가지고도 요 M 값을 좀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뱅뱅뱅 돌려보면 제가 최저값을 딱 표를 때 난 찾아내야 돼. 그게 되게 신기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요렇게 아까 만들어주고 있고, 이게 역전펜을 써야 될 거잖아. 딱 뒤집어서 딱 그리면 딱 끼는 거, 그치? 그렇게 하면 중요한 거는 얘를 갖다 이만큼 줄여놨어, 그치? M을 잘 찾아가 요만큼 줄여놨는데, 역전펜은 이게 긴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가다가 툭 튀어나오면 가다가 걸리고 막 이상할 거잖아. 그러면 내가 그 표준 패널하고 역전 패널이 같은 뎁스가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얘가 13분의 10이면 얘도 13분의 12가 되고, 얘가 13분의 8이면 얘도 13분의 8이 될 거잖아. 그것도 QR도도 찾아줘요. 같아요. 그냥 내가 쌍까지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할 건지, 아니면 나는 그냥 역전 패널 안 써. 나는 죽어도 나는 집에 가서 하나밖에 못 쓰면서 그렇게 하면 그 역전 패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설계 방법이 두 개 달라지는 거야. 그게 QR도에서 있어. 질문. 예. 근데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어떤 특정 설계 주파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의 정수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 그 룸 내부에서 이 디퓨전 설치에 따라서 어떤 주파수별 밴드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확산에 대해서. 아까 이게 이거지, 이거. 네. 그리고 그 강도도 생각해보면 결국에 이걸 그 어떤 타겟으로 할 것인지를 일단 정하고 시작해야 되는 느낌인데요. 그러면 이제 디퓨저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다를 텐데, 만약에 우리가 포위감을 위주로 한다고 하면 예전에 설명해 주셨던 그 음상 정리에서 음량 효과가 있잖아요. 각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축구면이나 이런 데는 음량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걸 채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쓴다고 하면 걔도 특정 주파수에서 좀 지배적인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러면 보통 권장되는, 그러니까 포위감을 위해서 권장되는 디퓨저 설계 주파수도 좀 제한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보통 그런 게 있나요? 근데 나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럼 이거 확산판에 이거 QRD 이거 순 사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사실 포위감이라는 것들은 사람이 제일 잘 듣는데 여기에 또 저역에서의 포위감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공간님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중주파수 대역이 있잖아요. 사람이 제일 잘 듣는 게 보통 1에서 5kHz이 제일 중요한 대역이잖아요. 거기서만이라도 이렇게 해주더라도 사람은 이제 헷갈리는 거지. 충분히 큰 포위감을 느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진짜 섬세하게 고역악기라든지 피콜로 바이올린 이런 거 고음까지도 정말 내가 그 하모닉스가 이제 어쨌든 배우면 났지만 하모닉스는 10kg, 20kg까지 관악 이런 것들 하모닉스 좌우까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예를 들면 저역은 확산이 잘 되는데 또 특정 내용 확산이 안 되고 고역은 확산이 안 되고 막 사실은 이렇게 되면 조금은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의 또 DI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방향까지 고려하면 유독 취약한 주파수에 맞출 수 있게.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실 디퓨전 이게 보면 읽게 돼 있지만 이게 그렇게 차이는 많은 차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 네네. 이게 0.1하고 0.5 어쨌든 0.4 인근에서 평균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저만큼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네. 또 한계일 때만 되는 거잖아. 근데 저런 어쨌든 덩어리는 생기잖아요. 저는 보면 중심이 1kHz를 중심으로 위아래 어떤 약 1 그 옥타브 정도. 그래서 사실은 좋은 것들은 그래서 섞어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아, 저거 자체를요? 여러 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섞어 쓰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저거를 아까 이렇게 뒤집어 역전 패널을 써버리면 저 관계가 또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채워주는 거, 이게. 역전 패널이라는 건 이렇게 날아가는 건 다시 이렇게 날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저게 저 관계식이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메꿔진다 그러면 나중에 나와요, 그 그림이. 역전 패널을 썼을 때 장점이. 역전 패널을 썼을 때 어떤 거냐고 하면, 여기 뒤에 보면 역전 패널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 인덱스는 여러 개 담을 때 있잖아요. 어떻게 뒤집어 줄 건가, 어떤 관계에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QR도드에서는 제일 자기가 지금까지 이쪽을 연구해보는 제일 잘한 것들은 바크 코드가 제일 낫다라는 거지. 뒤집는 순서가 있을 거잖아. 그 나중에 끝나고 나면 나오는데, 어떻게 붙여줄 거냐에 대한 시퀀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다 7인데 가운데 5를 약간 섞어줬죠. 그쵸?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적절하게. 근데 나중에 이 높이가 같아야 되겠지. 지금 튀어나오면 안 될 거잖아. 그래서 이걸 나중에 그래서 이제 변조를 시켜가지고 높이가 있잖아요. 이거 뎁스를 맞춰줘야 되겠지. 뭐 이런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게 여기 변조되는 거 하나 넣어줬잖아요. 그쵸? 이거 같은 걸 넣어주는데 얘는 1, 마이너스 1, 1, 1 있잖아요. 그럼 얘는 역편을 쓰고 정편을 쓰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깊이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어쨌든 이렇게 돼버리면 펴지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이제 만약에 그냥 이게 지금 뭐냐고 하면 QRD인데 바크 모듈로 약간 한 거고 있잖아요. 처음에 얘는 이렇게 픽 이렇게 색이 지잖아요. 그쵸? 근데 바크라니까 어떻게 돼? 이게 쫙 이렇게 해야 돼. 그쵸? 이렇게 이렇게 좀 뭐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일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이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튀는 거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 저런 방법은 어때요? 만약에 지금 붙여 달았으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데 한 흡음을 기본으로 하고 디프렉터를 디퓨저를 하나 달고 하나 안 달고 하나 달고 하면 가운데 홀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더 많이 씁니다.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또 일종의 주기잖아요. 주기가 더 주기 바뀌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도 이야기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의 의견하면 흡음재 확산재를 엇갈리게 다는 게 제일 낫다고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그래서 확산재를 쫙 붙이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식이 아니다. 흡음 확산은 엇갈리게. 근데 어느 마스터링 스튜디오 보면 그냥 도배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 어쨌든, 그 이야기고요. 그리고, 5페이지. 아닌 거거든? 네, 이제, 그냥 할 거거든? 이제 프랙탈 한번 읽어봅시다, 프랙탈. 아까 프랙탈은, 이렇게 생긴 거 기억나시죠? 요 구조하고, 01, 014, 224, 요 구조를 요 안에 또 넣어놓은 거예요. 요 전체 구조가 요 새끼 버전이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스피커로 치면 투웨이 스피커랑 비슷한 거예요. 우퍼 있고 트위트 있고 이런 버전. 약간, 예. 읽어봅시죠. 10.5.1부터 읽을까요? 예, 프랙탈 빨간 것만 읽으시면 돼요. 슈레더 디퓨저 대역폭은 고주파에서는 웰 너비에 의해 제한되고 저주파에서는 최대 DP에 의해 제한됩니다. 이건 아까 이야기한 거죠, 그쵸? 이제 빨간 거는 딱 나오면, 이해를 해야 돼. 고주파수는 주기 넓이랑 관련이 있고, 깊이하고는 저주파수가 제한된다. 그 이야기 했죠, 그쵸? 예. 딱 빨간 거 읽어보십시오. 프랙탈의 자체 유사성을 슈레더 디퓨저의 균일한 선형 특성과 결합하여 프랙탈 디퓨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자연의 구조라는 게 프랙탈 구조야. 크게 보면, 근데 또 자세히 보니까, 현미경에 보니까 또 모양 간에 또 있고 계속 가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 거.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해보니까 진짜 잘 나온 거야, 이게. 이 대박이 난 거지. 그래서 이거는 특허가 있다. RPG. 그래서 밑에 보십시오. 일반적인 구현은 자체 유사성의 두 가지 배율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큰 구조가 있고, 그 중간 구조가 또 있고, 그 밑에 구조가 또 있고, 이렇게 자연은 그렇게 하니까 계속 탭스가 들어가면 또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몇 번 해봤겠죠. 근데 이제 결론은 나온 거 두 가지 버전 말씀인데, 큰 버전에 안에 새끼 하나만 있는 거 가지고 충분하더라, 이렇게 결론. 이에 대한 또 다른 비유는 소외의 중축 라우드 스피커 시스템입니다. 이 구조는 넓은 대역폭을 커버하기 위해 좁고 깊은 우물을 사용을 피함으로 장치 흡수를 감소시킵니다. 작은 디퓨저 위에 큰 디퓨저에 의해 도입된 위상은 편리하게도 2차 전류이며 따라서 작은 산량비 위상과 합칠 때 결과는 여전히 2차 전류 시퀀스입니다. 이제 그러면 의문이 여식 원래 맨들 해가지고 탁 튕겨 나올 때 그 위상 가지고 이거 내가 지금 제어하게 되는데 이게 들쑥날쑥 하면 이게 걸레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얘도 또 2차 잔류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얘도 2차 잔류고 얘도 2차 잔류. 그래서 지새끼 버전을 넣으니까 좀 낫더라는 거예요. 이제 확산 커버예요. 이 확산 커버는 재밌는 게 확산재가 이렇게 내가 막 똑같은 걸 만들어 놨어. 그냥 씩 붙여놓은 거야. 그냥 붙이니까 아까 이렇게 삐끼삐끼 생기잖아요.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본 거야. 그래서 이제 커버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아까 이렇게 점대기를 붙인 게 아니고 그 확산판 앞에다가 이렇게 공을 이렇게 막 매달아 놔보는 거예요. 아니면 기둥 같은 걸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다 나갈 때 확산이 되면서 있잖아요. 나오면서도 확산이 되고 들어가면서도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확산체 앞에다 여기 보면 이 확산판이 있잖아요. 이게 뒤에
요거 있는데 이렇게 원기둥을 세우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맞고 이렇게 막 들어갈 거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맞고 막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근데 요 장착 위치가 얘는 지금 예고에 4번이 계속 붙어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그렇죠. 4번이 계속 붙어 있는 거잖아. 이 G4번이잖아 지금 이렇게 그렇지? 그쵸? 이 4번 입장에서 보면 얘 위치는 다 달라요. 그치? 위치가 다 다르잖아. 예. 그리고 크기도 또 다 다르지. 요런 걸로 붙이려면 들어갔다가 나올 때 하면 주기성이 확 깨지고 굉장히 좀 좋은 걸로 간다. 이런 또 잔머리를 쓴 사람이 있더라고. 자, 읽어봅시다. 쉴드 디퓨저 앞에 실린더 또는 그 라인을 배치하면 주기성을 제거하여 더 많은 산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성을 제거해서 더 많은 산란을. 주기성 효과를 줄이기 위해 실린더는 쉴드 디퓨저 줄기 너비와 다른 간격으로 배치. 그러니까 계속 이 아까 다른 간격 있잖아요. 다른 간격. 이 간격이 다 다르다고 이 간격이 됩니다. 그리고 최대 성능을 위해 실린더는 크기가 달라야하며 최적화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되는 그러니까 위치를 가져야 합니다. 위치도 다르고 크기도 다른 거를 어떻게 넣지? 에이씨 컴퓨터 네가 하는데 봐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확산 성능이 있잖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만큼 확산 성능이 이만큼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시죠? 이건 좀 이해가 되는 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이런 잔머리 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주파수 응답했을 때 저주파수는 아까 이 뎁스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게 간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제 저주파수를 어떻게 없애냐. 이건 내가 저번에 동영상 날 건데 결국 뎁스가 중요한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면 꺾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럼 깊이가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지? 이 남는 부분에서 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붙일 때 이렇게 L자 모양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요만큼 될 거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좀 뎁스가 좀 줄어들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잔머리를 쓴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한다. 그래서 보면 거의 실제 길이로 나온 거 하고 있잖아요. 실제 길이로 여기 보면 실제 길이로 나온 거와 꺾은 거가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 그래서 우물 폴딩을 사용하여 L자형 우물을 형성하며 주어진 전체 깊이에서 더 큰 대역폭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읽어보세요. 디퓨저 측면을 절단하여 접힌 우물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잘라서 그렇지 붙였죠, 그렇지? 디퓨저를 옆으로 나란히 쌓으면 L자형 우물이 만들어집니다. 이는 접힌 우물 디퓨저가 보다 전통적인 설계와 유사한 성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두께를 거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마법 같다. 그 다음으로 또 이제 또 저역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 우리가 옛날에 배운 거야. 헬로볼츠가 또 등장을 해. 여기서 헬로볼츠를. 자, 해주시죠. 더 많은 저주파 성능을 얻기 위한 대안은 선택 시트를 사용하여 우물 임피던스의 질량을 추가하고 공진 주파수를 낮추어 설계 주파수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치가 그림 10.30에 나타나 있으며 여기서 청동 시트를 사용하여 가장 긴 우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거는 들어갔다 그냥 들어갔다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면 시간 차이에서 먹는 거든. 날라갔다가 들어온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 반파장 어쨌든 4분의 1 뭐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형성이 되는데, 얘는 이제 이게 그 구멍을 낸 청동 시트 있잖아요. 그러면 헬로몰즈가 될 거잖아요, 얘가. 그치? 얘 면적하고 뒤에 있는 요 면적하고 요 두 개 사이에서 이제 구멍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우리가 옛날에 4분의 1 파장 뭐 예를 들면 4분의 간 같은 경우는 또 4분의 1 길이가 딱 정해져 있는 거는 무조건 4분의 1 같아야 되는데, 헬로몰즈는 요 간격 조절하기 조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거는 재밌을 것 같아. 봤어요. 승마기가 생기는 순간 2분의 1 공진 관이도 되지 않나요? 저 자체로. 아니 이제 여기 뚫려 있으니까. 그 옆으로 원래 디퓨저가요. 큐아니 디퓨저가. 이거 옆에 거 이거? 예, 왜냐면 저기서도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얘는 그냥 4분의 1 파장 공략 그대로 그거는 그대로 하고, 네. 얘만 이제 더 원래는 내가 일차 생각해도 요 깊은 걸 생각했을 거잖아요. 깊은 걸. 그치. 네.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해서 짧게 해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 깊은 거는 헬로몰즈로 바꿔버리고 그 아닌 건 그대로 하고 요 개념을 한 거. 네. 그래서 줄이 나는 거. 네. 아까 전에 천을 씌웠을 때 말씀해 주셨던 게 저기서 최대 속도가 되는 지점에서, 그러니까 면 끝에서요. 최대 속도가 되면 흐름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이제 좀 더 낮은 파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2분의 1로 그 공명관이 될 수 있지 않나? 한 줄기 열려 있는데. 2분의 닫혀 있고 열려 있으면 네네네. 기본적인 공기는 그러면 예, 그거보다 그쵸? 한 옥타, 그러니까 원래 설계한 것보다 한 옥타브 낮은 데서는 음. 저 자체가 공명관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요거 이야기 옆에 네, 요거 그냥 이야기하는 디귿자, 거예요. 예, 디귿자들이 요, 각각의 요 이야기하는 거 요거 네네네. 이야기하는 거. 예, 근데요. 될 수밖에 없을 아 그러니까 룰은 설계 룰은 내년 퀄리티가 좀 다르게 들어가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그거는 아까 여기하고 여기 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한 건데 이게 이제 얘하고 얘가 역할이 서로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꺾이는 각도 완전히 바뀌겠죠. 소위 말해서 얘하고 얘 사이가 이제 아까는 이렇게 날아갔는데 반면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날아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날아갈지 모르는 거지. 아, 그 애초에 그 공진을 이용해서 그 위상차로 방해 보빙을 만드는. 그치? 애초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설계 룰이 좀 많이 달라지겠지. 정확하게 어떻게 달라질지는 뭐 다시 이제 설계를 해봐야 돼요. 이거는 그냥 QRD 해가지고 나온 걸 거기다가 요걸 기니까 잘라서 탁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꺾이는 방향이 많이 달라지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대충 하면 좀 많으면 대단하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이게 사람이 하나하나 뭐 이 각도 요만큼 그건 잘 모르는. 그래서 실제로 핀 없는 거 있잖아요. 핀 없는 거 있잖아요. 핀 없는 거를 실제로 보면 많이 핀이었거든. 핀이 없으면 우물을 겁나게 많이 만들면 된대. 정신없게 만든다는 거지. 근데 이제 내 것도 그렇지만 이게 많이 없잖아. 뭐 7개밖에 없는데 핀이 없다. 그러면 그건 이제 완전 쓰레기가 되는데 좀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 20몇 개, 30개 있는 데서는 핀이 없더라도 사람이 그냥 뭐나 정신없이 날아가니까 그렇게 나중에 그 이야기도 나와. 참 그러면 그 예전에 있었던 그 블랙버드 스튜디오의 NBA 소닉 엄청 많이 박혀있는 거죠. 그런 거는 그냥 슈레더 디퓨저의 원리를 활용한 게 아니라 그거는 슈레드 디퓨저 아니지. 그냥 아무거나 그냥 길게 박아놓은 그런 이제 아무렇게나 길게 박아 놓은 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슈레드 디퓨저로 차수를 굉장히 높게 해가지고 막 이런 개념일 수도 있는지 일단 그 장기는 모르겠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얘가 굉장히 좁게 해가지고 깊이 들어가니까 다 안에 흡음이 돼버리거든요. 그거는 안에 들어가면서 비스코스 댐핑이 다 돼버릴 거야 아마. 그렇게 해가 전체적으로 흡음시켰을 거야 대략적으로 다. 이거는 확산이 아니고 거의 흡음의 원리 영역에 들어가. 그게 실제로 보면 내가 현장은 안 가봤지만 굉장히 깊게 해가 좁게 됐잖아요. 안에 들어갈 때 이미 다 흡음이 돼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든 뭐 이렇게 폴리우레탄이나 유리섬유처럼 완전히 100% 흡음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조금은 나오겠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한 0.2초, 1.3초 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약간 다를 수 있다. 읽으시죠 밑에. 네. 대부분 디퓨저의 경우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천공 크기가 너무 작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장은 나중에 얘기해. 댐핑이 돼버리면 그것도 골치 아파. 에너지가 적어져 버리면. 그래서 너무 댐핑이 안 되게끔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슈레드 디퓨저의 4분의 1 파장 공진기 튜브는 헬로먼스 장치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공이 있는 슈레드 디퓨저는 원래 디퓨저 깊이의 약 절반 이내로 상당한 공간이 절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많이 절약되겠죠, 그렇죠? 깊이가 약해. 그래서 이제 밑에 그림 10.33에 보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QRD하고 퍼포레이티드 웰스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 게 거의 유사하게 나오죠. 거의 유사하게 나올 수 있다. 다차원 장치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갑시다. 다차원 장치는 이제 2차원으로 넘어가는 저기 천장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거 스카이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다차원 장치인데 똑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 이제 다차원이니까 XY축이 생기게 됐거든. 면이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들어가는 거. 아까는 한 개만 했었잖아요. 제곱만 되면 되는데 이거는 그치? 이거는 이제 X축, Y축에 대해서 하는 룰은 똑같아. 룰은 똑같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 대각선으로 보면 4120, 2413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요 안에 나온 것들이 2차원으로 배열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다른 것들은 뭐냐 그러면 이게 뼈력범이 많잖아 이제. 그러니까 흡음이 더 많이 돼 얘는. 우리가 옆으로 세워져 있는 아까 우리 본 거에 비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흡음이 더 많이 돼. 그 스카이라인은 굉장히 많이 흡음이 돼 생각보다.
그리고 아까 이게 그 2차원 숫자 이론 디퓨저는 아까 n분의 smax가 1에 가깝기 때문에 또 줄여줄 수 있는 게 좀 적어.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게 아무리 2차원을 다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많이 확산이 되는 거지. 그쵸? 확산이 되는 게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흡음에 관련된 건데, 아까 이게 흡음에 읽어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슈레더 디퓨저는 주로 공진 우물에서 반공진 우물로의 높은 에너지 흐름과 특히 우물이 좁은 경우 4분의 1 파장 공진으로 인해 주로 흡음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이쪽에는 이렇게 예를 들면 방공이 생겨가지고 막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소리가 이렇게 확 끊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럼 소위 말해서 이렇게 막 흐름이 이쪽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의해서도 에너지 흐름이 만들어져서 그때도 흡음이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거칠거칠한 거예요, 얘가. 또 조금이 더 많이 거칠거칠해지겠죠. 그렇죠? 댐핑이 더 많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런 건 이중 구조로 돼 있어요. 흡음은.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으로는 잘못 만들어지면 아까 했지만 끝에 붙어 있는 게 공기가 새가지고 밑으로 가면 이제 완전히 이제 흡음이 되는 거고, 이쪽에. 그렇죠? 더 확실히 보면 서나로 더 부분이 완전히 흡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보세요. 이 언커버드하고 커버드 있잖아요. 그죠? 흡음 개수값인데, 1D 언커버드하고 뭐 2D 언커버드가 되어 있지만 커버드가 되니까 뭐 0.1 되던 게 이만큼 올라가 버리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흡음이 돼요. 일단 빨간 거 읽어보십시오. 그림 10.3부는 슈레더 디퓨저를 천으로 덮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데 이는 흡음을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슈레더 디퓨저의 정면 주위에는 높은 입자 속도가 있으며 천을 덮으면 저항 재료가 입자 속도가 높은 영역에 배치되어 과도한 흡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천 덮개는 정면에서 우물 너비 정도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가능한 가장 낮은 흡음 저항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업자가 야 덮어 꼴 보기 싫어 덮어야 된다고 하면 적어도 우물 너비 정도 있잖아요. 6cm 이상은 떨어진 데서 이렇게 좀 떨어뜨려 가지고 그러니까 쑥 누르면 6cm가 쑥 누르다 보면 이제 핀이 딱 걸리겠지. 거기 막고 공간을 뛰어나가. 어쨌든 입자 속도가 최저가 되는 거다가 또 그림 10.3부는 2D의 슈레더 디퓨저가 1D보다 더 많이 흡음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스카이라인 계열이 훨씬 더 많이 흡음이 돼요. 우물 사이에 더 많은 에너지 흐름이 발생하고 4분의 1 파장 공진 밀도가 더 높기 때문이라고 가정합니다. 당연히 이제 많잖아요. 그렇죠. 더욱이 원디 장치보다 더 많은 우물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점성 경계층 효과로 인한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읽어보면 우물 바닥의 작은 균열, 우물 측면과 바닥 사이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멍 뻥뻥 뚫려 있는 거 이제 아무리 나무로 붙이더라 본드로 확실히 붙일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구멍이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흡음이 그 사이에 에너지가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바니쉬나 페인트로 적절하게 밀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째도 이렇게 흡음이 안 되려면 나무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스프레이 같은 거 뿌려가지고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밑에까지도 다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좋다. 완전히 밀봉되기 전에 거친 표면은 경계층 및 지느러미의 거친 가장자리 주위 우물 사이의 에너지 흐름으로 인해 과도한 손실을 일으킵니다. 적절하게 밀봉하면 흡음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밑에 보면 이제 이거야. 이 특히 고주파수 부분 있잖아요. 어? 이거 이제 이게 보면 이게 뭐냐고 하면 그 거친 표면 있잖아요. 거친 표면을 갖다가 완전히 실링을 시켜주면 이게 흡음률이 이만큼 차이 나는. 언피니시 할 때보다 피니시 하니까 싹 떨어진다 흡음률이 그렇죠. 특히 이제 400Hz 이상에서는 굉장히 큰 흡음률에서 차이가 생기는. 읽어보시죠. 그들은 디퓨저 우물 바닥을 경사지게 함으로써 흡음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경사도 약간 줄은 게 이제 바닥에 막고 이렇게 하면 흡음을 조금 줄어든다. 경사는 우물 공지를 넓힘으로 공진에서 우물 내부 및 우물 사이의 에너지 흐름을 감소시킵니다. 일부 초기 콘센서월 설계는 매우 넓은 우물 30cm를 사용했는데 아무도 흡음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넓은 우물 폭은 고주파에서 우물 바닥 정반사를 일으켜 대역폭은 크게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흡음을 줄이기 위해 공면과 같이 강한 공명을 생성하지 않는 프랙탈 구조 또는 공면 토폴로지가 더 나은 해결책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뭐를 만들어 가지고 밑에다가 프랙탈을 넣으면 바로 소송이 들어오겠지 RP한테. 그렇죠? 그러면 그걸 피하려면 약간 공면을 이렇게 증가해 가지고 그래서 페인트 칠 잘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프렉탈을 쓰면은 주파수가 계속 위로 높일 수가 있잖아요. 네. 층간당으로 보면 가장 효과적인 주파수가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한 10km 정도까지는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상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프랙탈 구조를 쓰는 게 결국에 1차 반사 지점에 디퓨저를 놨을 때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밴드가 생긴다는 얘기는 이게 음원으로서 DI가 주파수마다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2차 반사음이 이제 청취자에게 들어왔을 때 스피커의 대비 60도 각도에서 들어오는 요 놈이잖아요. 요 놈의 그 주파수 특성이 어떤 우물이 생기는 개념이니까 그것이 최대한 넓은 밴드로 검사되는 아니야, 그건 자기가 전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응. 왜냐 그러면 내가 이게 듣는데 이 맞고 이 벽이라고 맞고 들어오면 60도잖아요. 네네. 그거는 정반사로니까 제일 크게 들어오는 거지. 그렇죠. 네. 예, 그건 확산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어찌 보면 좀 보기처럼 그냥 제일 크게 들어오는 거야. 10km 이상은 네네. 정반사니까. 네. 근데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확산이 돼서 들어오는 그 고주파수가 어느 정도까지 확산이 돼서 전체 다 들어가야 되냐 하는 건 약간 이야기. 첫 번째 반사 지점은 네. 이제 뭐냐고 한다고 하면 이제 이게 확산이 제대로 안 되면 주파수 특성이 이제 잃어버리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네. 한번 보세요. 여기 그냥 벽이 있고 완전히 그냥 이게 이게 스피커 옆에 있는 이 벽이 그냥 석고였다고 볼게. 대리석이었다고 볼게. 그럼 100%일 거잖아요. 네. 그러면 20에서 2만 헤드 들어가면 20에서 2만짜리 그대로 나온다고. 그렇죠? 그러면 주파수 특성이 왜곡은 하나도 없다고. 단지 얘하고 얘 사이에 있는 콤필터는 생기겠죠. 그렇죠? 그 컴퓨터가 듣기 좋냐 나쁘냐 약간 다른 얘기가 어떻게 생긴다.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제 내가 500Hz에서부터 5kHz까지 확산까지 있다고 볼게요. 그럼 주파수 특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입장에서. 500에서 5kHz는 줄어들게 나오겠지. 왜? 딴 데로 날아간 게 많으니까. 에너지가 예, 줄어드니까. 그러면 이제 5kHz 이상은 좀 더 크게 나올 거고, 네. 500에서 5kHz는 엉망이 나오겠지. 뭐 방에 따라서 알 거니까. 근데 뭐 이렇게 막 나오다가 또 저주파수는 또 정반사가 되니까 또 크게 나오겠지. 네. 그럼 주파수 내가 분명히 이렇게 됐는데 1레드는 주파수는 이렇게 나왔는데 위에서 맞고는 주파수는 이렇게 가다가 막 이렇게 나오겠지. 그게 나쁜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입장에서는. 그러면 첫 번째 반사음 위치에 만약에 디퓨저를 놓을 수밖에 없다면 프랙탈 구조보다는 단순한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면 어차피 놓을 수밖에 없다면 아니 나 같으면 프랙탈을 쓰겠어. 왜냐하면 더 넓기 때문에 네네네. 오히려 더 넓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5km 이상에서 갑자기 커지고 있는 건 없겠지. 그래서 거기도 다 확산시키지. 제가 말씀드린 게 만약에 프랙탈 구조가 그러니까 그게 더 최적화될 것 같은 게 없다면 특정 확장을 잘 일으키는 설계 주파수에서 되려 범프가 생겨버릴 수 있잖아요. 음색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최적의 어떤 주파수가 있냐를 여쭤봤을 때 1차 반사음 지점에 놓을 수밖에 없다면 프랙탈 구조가 유리하지 않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차 반사가 일어나는 예를 들면 스피커 바로 측면벽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지금 4개를 붙여놨거든. 네. 이쪽 스피커에서 이렇게 날아오는 거하고 또 저쪽 스피커에서 이렇게 날아오는 거 2개가 내 이쪽에 아, 있거든. 그 2개는 나는 캘리를 쓰면 안 된다고 봐. 예. 그냥 이렇게 공면형 이렇게 방구형 이런 걸로 가지고 해야지 저걸 애초에 노는 것 애초에 노는 것 자체는 나는 그래서 잘 보면 스튜디오 가보면 측면 반사음 첫 번째 반사음 지점은 이렇게 지오메트리간 디퓨저를 많이 쓰지 프랙탈이라는 거 어디 쓰냐고 하면 후면이나 스피커 뒷면이나 천장 이런 쪽으로 올라가는 게 조금 나중에 날라올 거기 때문에 아주 크리티컬한 그 소리의 뭐라 할때 음색 사실 우리가 확산제를 쓰는 이유는 음색 때문에 쓰는 게 아니고 공간감이라든지 몰입감이라든지 엔벨로프감 이런 것 때문에 잘 쓰는 거잖아. 그치? 현장에 와 있는 느낌. 근데 음색을 갖다가 얘가 해치면 안 되잖아. 음색이라는 게 해치는 것들은 10ms 이내에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거든. 이제 거기서는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지. 나는 그래서 저 측면 쪽에는 그럼 이런 얘기 달았잖아요. 달아놨어. 네, 달았어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려고. 어쨌든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최대한 어쨌든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겠어요. 현장을 만들어 주겠다, 모사하겠다 느낌으로 가는 게 지금 QLD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확산판이 왜 나왔냐고 하면 이제 이런 거더라고요. 이 책에서
내 이야기고 이 책 이제 그 단토니랑 트래블 제이콥스 하는 사람 이야기. 옛날에 우리 옛날에 우리 공연장은 스튜디오는 아직 한참 이야기가 없다. 종합이 끝나고 이제 쉬었다가 결정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이게 이제 공연장 있잖아. 우리 아까 세계 3대월 뮤직페 아린잘, 뭐 콘체르토 해보고, 뭐 보슨 심포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간이 크고 여러 구조물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 막 해가 진짜 듣기 좀다 진짜 공연장인데 일단 이런 느낌이었잖아, 그렇죠? 그렇게 콘서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대가 뭐 레상스 지나고 요즘에 걸려오면서 이제 공연 이런 거 안 쓰고 직사각형 이런 걸 만드는 건물 그렇게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지. 또 에나보다 작아지고 직육면체 형태의 공간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옛날만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그 엔지니어링인데 뭔가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공면형 이런 걸 쓴 거야. 부족 이런 것까지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막 공면을 넣고, 뭐 방구를 넣고, 피라미드 같은 모양도 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가다가, 그렇게 갈 게 아니고, 좀 더 이게 공학적인 이론을 엔지니어링이 들어가면 더 시간적으로도 더 많이 쪼개질 수도 있고, 공간적으로 쪼개질 수 있는 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슈레더라는 사람이 큐얼딩이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쫙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데 이게 사실 공면이 이게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플러터 했고 이런 거 없애주기 위한 용도인 거지. 이렇게 서로 마주 보는 게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 없어지지만 이걸 한 번에 내가 이리 나가면 10분 1만큼 확 줄이고 이러면서 10개가 쫙 나가주니까 당연히 이제 이렇게 룸모드도 많이 없어질 뿐더러 이론적으로 본다고 하면 내가 상당히 큰 이렇게 지오메트리가 확산반을 쓴다고 하면 룸모드도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없어서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가지고, 이제 콘서트홀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됐는데, 그걸 이제 스튜디오까지 갖고 들어온 거야. 이제 스튜디오까지 들어오면서는 놓친 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음하고, 그쵸? 요 사이에 이제 컴퓨터 효과를 할 때, 몇 미리세컨드 이내는 예를 들면 1미리세컨드 이내 같은 경우에는 음상을 조절하고 그 같은 경우에는 스랭업 효과 구간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에코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앞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10mm 이내로 들어오는 거죠. 어째 본다고 하면 이제 얘의 소리에서 색깔이 굉장히 중요한 게 첫 번째 요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색깔이 중요한 부분인데 얘가 음색이 다 바뀌는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로지 에너지를 확산을 시키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분산을 시키는 개념만 생각을 한 거지, 여기서 나눠서 주파 특성이 어떻게 될까라까지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들어가 버리면 좀 어렵지. 그래서 목적은 큰 데서 사용하는 걸 너무 작은 데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듣는 데 같은 경우는 확산된 공간이기 때문에 좀 덜한데, 스튜디오는 너무 드라이하기 때문에 더 물론 굉장히 대단 0.2초, 0.3초 요 대역에 있는 데서 확산파는 거의 굉장히 후분 성능이 작은 게 확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 초기 반사 몇 개가 가지고 음색이 확 바뀌는데 거기서 너무 많은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초기 반사는 흡음을 하고 나머지를 이제 확산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확산도 일종의 흡음인 거지. 내 입장에서 보면 막 오는 게 아까 10군데로 퍼지면 10분을 줄어들었을 거잖아. 내 입장에서 보는 거야. 그치? 그런데 10분을 에너지는 줄였는데 그 특성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주파 특성이 더러워져 버리는 게 사람이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야. 확산도 흡음인데 내 받는 입장에서 보면 나한테는 안 오는 거니까. 나중에는 엔벨로프 부분 들었고 나머지 10분의 1로 줄었지만 나머지 10분의 5는 나중에 들어올 거잖아. 그럼 그거는 나한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공간감이라는 것들 들어오면 확산질이 엄청나게 좋은 역할을 하는 거지. 실제로도 그렇고 좋은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10분의 1로 들어오는 그게 소리가 더러워진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흡음을 하면 아예 들어오지 마. 흡음을 하면 아예 안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 나중도 없고 지금도 없고 우리는 미래도 없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면 흡음으로 가는 거고. 콘서트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쓰지. 공감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내가 스튜디오에서는 그러면 뭐가 쉽냐라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흡음을 했던 거야. 난 직접 소리만 가지고도 난 녹음만 잘하면 되고 잡소리 안 들어오면 되고 이런 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내가 감상자 입장에는 보면 내가 감상자야. 처음 이제 하이파이 리스너야.
그러면 반드시 초기 반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까지 하고 네. 쉬었다가 교활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